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 정시 하창봉입니다. 오늘 이제 미국은 6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첫 TV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올 6월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전력 관련주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전력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심지어 가온전선이나 이런 우리가 말하는 전기 전력 인프라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뭐 주가가 움직이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7월부터 미국의 선거는 실제적으로 11월 달에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이제 선거의 어떤 시전 관련주의 흐름 자체는 대부분이 7, 8월 달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수혜주 찾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집중을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과거 S&P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미국이 이제 1980년대 이후로 S&P 지수의 변동률을 봤더니 미국이 대선이 있는 해하고 대선이 없는 해하고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있는 해 같은 경우는 대선이 보통 미국이 11월 달에 선거를 하는데 이게 빨간 선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항상 대선 전까지는 대부분이 증시가 좀 올랐더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미래 현재가 무조건 동일하고 간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 대선이란 게 있다 보면 정책 관련주라든지 누가 될지에 대한 누가 된다 안 된다 보다 이들이 제시하는 어떤 정책 관련해서 그쪽으로 테마와 시장의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다 보니까 과거 뭐 이렇게 40년 이상 좋은 데이터가 나왔지 않나 추정을 해보겠고요. 그러면 과연 이 두 사람의 과거 2020년 정책을 잠깐 좀 같이 보면 되게 좀 많은데 이거는 뭐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없고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누가 될지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초반 같은 경우는 뭐 초반이란 말은 그렇고 선거라는 건 뚜껑을 열려봐야 아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땐 첫 번째 아이디어는 공통 분모에서 어느 정도 키포인트를 찾는 게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전력 인프라를 공통을 하는데 과연 그런지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여기는 조금 많은데 글자를 좀 같이 보시면 두 어떤 진영이든지 간에 바이 아메리카, 메가 트렌드, 쉽게 말해서 그레이트 아메리카에 대한 뷰는 똑같습니다. 이제 그 정책이 조금 다를 뿐이죠. 예, 그렇게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인프라 투자도 마찬가지죠. 약간 민주당의 바이든 쪽에 환경 인프라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면, 공화당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통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통점은 리쇼어링, 인프라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큰 길에서는 강한 미국은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인데 잘 자란 것들은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캐치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차후에 이제 어느 정도 선거의 윤곽이 드러날 때 볼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벌써 2020년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벌써 거론이 되고 나와 있어요. 뭐 바이든 쪽은 보게 되면 일렉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전기 에너지 쪽 하이드로젠 수소라든지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지지라든지 해가지고 관련 기업들의 종목까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통 에너지를 강조하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농업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료 금융 쪽이라든지 기타 수소 연료라든지 예, 기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뭐 관세 장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본 대로 관세 장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무역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화는 바이든보다 조금 더 강화할 수도 있고 2018년도 겪어본 것처럼.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반도체 제조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섹터에서 먼저 해가지고 누가 된다를 단정하게 되면 이쪽에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본 대로 조금 더 봤을 때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드는데 제약주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났죠. 미국의 지금 일라일이라든지 헬스케어주들은 여전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있는데 뭐 사실 요 부분은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야기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이런 건 차후에 또 보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 공통적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딱 이 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누가 정리를 잘 해주셨고 관련 기업까지 해놨는데 거의 머릿속에 물론 이거 외에도 조금 확산될 수 있는 데이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현재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정책들 IRA 법안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그린 정책이라는 거고 그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투자 유망주로 거론된 것
있을 뿐입니다. 뭐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 관련해들, 후원 관련해든지 공공의료 확대 이런 게 있었을 거고. 트럼프 쪽은 뭐 전통에너지나 금융주나 아까 봤던 대로 뭐 방산 쪽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방산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방산주들 하반기로 바라볼 때는 물론 국내 방산 유럽발 동유럽 이슈 때문에 많이 K방산 수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미국 대선과 연결시켜주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는 조금 더 이 부분을 강화할 확률이 높지 않나 추정을 하는 거고, 공통점은 AI나 전력 인프라는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리쇼어링 이 단어가 사실 핵심인데, 결정적으로 해외 생산 시설을 자국 내로 짓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에다가 뭐 중국 광물 자원이란 명목은 있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놓고 보면 내가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을 줄 테니 배터리도 미국에 지어라 등등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바뀌질 않아요. 제가 바라볼 때는 물론 방법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리쇼어링 이슈 자체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매가 강한 아메리카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21년도에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32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교체를 한다든지, 물론 근데 이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선거가 만약에 트럼프 쪽을 지었을 때는 이 인프라 투자의 핵심 자체가 약간은 이제 우리가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전력 설비 자체가 동부 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끌고 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핵심은 어느 정도 노후화된 어떤 전력 설비 자체를 강화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트럼프도 보시면 비슷한데 아젠다 47이라 이야기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물론 데이터는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자유도시 개념의 프리덤시티를 긋는다는 구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G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릭을 말하겠죠. 아니면 캐터필러 같은 대표적인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여전히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7월 달이기 때문에는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7월인 본격적인 하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관점에서도 이 공통분모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나 전력 인프라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흐름 자체가 단순하게 뭐 내용에 적혀 있는 대로 전력 인프라 섹터에 국한되지 않고 큰 관점에서 해외 생산 시설을 자국 내로 건설하는 바로 리쇼어링은 발음이 어렵네요. 이런 포커스로 조금 중심을 잡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리쇼어링.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